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강의를 전해주실 우리 홍양표 교수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표 교수님께서는요, 어머니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사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운의 교육개발연구소 소장으로도 지금 재임 중에 계십니다.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요. 어머니의 일기, 오늘 나는, 엄마 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천재로 키우는 법,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몇 퍼센트? 100% 바뀐다라는 그런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홍양표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먼저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 주부들의 고민을 한 방에 날릴 초특급 해결사가 떴다. 대한민국 주부들을 웃음과 눈물의 바다에 빠뜨린 공감 100% 명강의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가 말하는 1등 아이, 1등 남편을 만드는 비밀, 해답은 바로 엄마에게 있다.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실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쭤볼게요. 우리 조영기 씨, 20억짜리 주택복권 맞았어. 아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밀로 해야죠. 최영 아나운서께 여쭙게요. 호랑이 잡는 방법 좀 말해주세요. 모르겠는데요. 저런 애를 뭐라 생각하지도 않는 애야. 할 소리도 안 하고. 그렇지. 그 호랑이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이라도 했는데 아예 그냥 모르는데요? 문제 있습니다. 바꾸세요. 안 되겠어요. 여기는 물이 좀 덜 좋다니까 이리 넘어가야지. 안 되겠어.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오늘 하나씩 한번 풀어보기로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 영재 인간 만들기. 오늘 그 해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1시간 동안 듣고 나시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자, 내 여자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국 좌운회 교육개발연구소장 홍양표 소장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하십시오. 먹으면서 봐. 못 먹으면서 봐요, 남자는. 여자는요, 어디 가도 자녀를 잘 한국 챙깁니다. 좌운회 교육개발연구소장 홍양표 소장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0분 보모 김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현입니다. 웬만한 분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금요 스페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해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IQ가 아니라 네. 두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두뇌학자 홍양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버렸죠?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학적 용어로 말하면 봉사활동. 홍양표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SBS 좋은 아침에서 명절날 아침 내 특집 방송을 했는데
주부들은 명절이 오면 일주일 전부터 증후군이 와요. 맞죠? 명절 증후군. 근데 오늘 강의 듣고 나면 아마 그 명절 증후군이 좀 없어질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많이 쓴 사람 편에 속하는데요. 한 102권 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지금 엄마 1% 책이 최근 책인데, 어머님들이 제가 쓴 책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는가 봤더니요. 우리 아이 천재로 키우는 법. 그 책이 가장 오랫동안 잘 팔렸습니다. 근데 제목을 잘못 정해서 거의 못 팔아먹은 책이 있어요. 얘야 너는 나의 거울이란다. 거의 안 팔려요. 제가 구청마다 강의를 가는데요. 제목을 엄마가 1% 바뀌면 이걸로 하면요. 한 500명 모입니다. 근데 1% 이게 아니라 바로 영재예요. 1% 영재 만들기 프로젝트라든지 좌우내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법 이렇게 하면 1,500명 와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어머님들의 모든 생각이 이 공부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에.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공부하는 뇌가 있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뇌, 이렇게 두 가지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천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자기 닮는 건 참 싫은가 봐요. 근데 인간은 닮아요. 이 동물하고 다른 게 인간은 닮는데요. 다른 동물들은요,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면, 아이들은 어렸을 적에 잃어버려서 1년만 개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찾아왔더니 얘가 뭐처럼 먹어요? 뭐처럼 말해요? 개처럼요. 1년 동안 잃어버렸다 늑대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면 막 달려들어요. 물으려고. 근데 늑대나 개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나처럼 말해요? 나처럼 먹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1년이면 개가 되는데 늑대는 10년을 길러도 사람이 안 되냐? 늑대나 이런 동물들은 어미 뱃속에서 뇌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바꿔요. 그래서 뭘 봐요? 품종, 종자를 못 바꿔버려요. 조랑말은 절대 경주마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요, 어미가 5번 경주마에서 우승했다. 그럼 이 망아지는 수억 원에 사가요. 왜? 반드시 경주마에서 우승할 수 있거든요. 이걸 못 바꿉니다. 인간이요? 엄마도 박사, 아빠도 박사야. 얼마나 종자가 좋아요. 그렇죠? 얘도 1년만 개하고 살면 뭐가 돼요? 이 누구하고 사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만 갖고 자랑을 하지, 지금 누구하고 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몇 살 가면 유치원 가는 줄 아세요? 5살이야. 5살짜리가 엄마 손 떨어서 처음으로 유치원에 와서 놀아요. 5명이. 걔네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5명 중에 1명은 싸가지 없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5살밖에 안 된 애가 벌써 싸가지가 없어요. 그럼 걔는 싸가지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타고났을까요? 그러면 5살 될 때까지 누구하고 살았다? 할머니하고 살았어? 지혜배하고 살았어? 여기 계신 할머니 서운하시겠다. 그러면 누가 싸가지 없다야? 그럼 누가 바뀌어요? 얘가 바뀌어요? 근데 그 엄마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아요? 그 엄마가 와서 집사님 나 싸가지 없어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자기 바꿀 생각은 않고 유치원에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 유치원에서는 뭐 합니까? 인성교육 하잖아요. 인성교육 어떻게 하는데요? 배꼽에 손오리하고 인사하는 거 가르치죠? 7살짜리들 봤어요? 인사하는 폼 보세요. 거의 대한항공 스튜디오스처럼 인사를 잘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3년 가르쳐서 초등학교 보냈더니 그 인사법이 한 달 가요, 안 가요? 한 달 안 가요. 너무 아깝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했는데 한 달도 안 돼요. 왜요? 아무리 양 같은 교육을 시켜도 늑대하고 사는 애들은 뭐 닮아요? 늑대 닮아요. 그 우리 엄마들 중에 늑대 같은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곤란해요? 그럼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가면 늑대 같은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긴 다 양만 있어. 그러니까 양. 그러면 아이는 늑대 같은 나 닮을까요? 양 같은 옆집 아줌마 닮을까요? 누구 닮아요? 지혜비 닮아요? 아니죠. 이 닮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뇌는 이렇게 공부하는 뇌가 있고 닮는 뇌가 있는데, 너무나 공부하는 뇌만 이것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기도 할머님들 계신데 어르신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들만큼 배웠어요?
안 배우셨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교육시킨 거예요.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요? 사람답게 사는 게 첫째,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그렇죠? 효도한다는 건 뭐 믿는다는 얘기, 부모와 자식 간에. 둘째, 형제지간에 형 말이 아버지 말이야죠. 사회 이웃지간에 떡 한 조각도 나눠 여기다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큰아들은 사람 만들려고 한양에 공부시키러 보냈고, 둘째는 형평상 농사져서 형 뒷바라지 했어요. 형이 박사 됐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고 살아요? 공부 안 한 동생이에요. 어떤 공부만 시키면 이렇게 되냐? 1등 하려고요. 등수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없어져요. 형제지간에 믿음이 없어요. 못 믿어요. 부부지간에 못 믿어요. 결국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깨지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죠.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7남매 장남인데 우리 아버님이 18살, 19살 되니까 할아버지가 제사를 다 주셨답니다. 그 재산 가지고 동생들 다 가르쳤어요. 7남매나 되는 동생들을 모두 가르쳐서, 둘째 동생은 훌륭한 선생 만들어서 교장 됐고, 셋째 동생은 군수도 됐고, 다 만들고 동생들 장가 갈 때 돈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형 말이라면 다 믿고 따랐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재산 갖고 다투는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놈의 1등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전 아직도 자식 믿어요. 저는요, 우리 자식 결혼만 하면 모든 재산 다 등기 넘겨주고 우리 아버님처럼 저도 얹혀 살 거예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거 왜 못 줘요? 왜 안 줘요? 나 주는 순간 나 양로원 보낼까봐. 내 새끼지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내가 새끼를 못 믿는데 새끼는 나를 믿어요? 못 믿어요. 형제지간에 형 말이 아버지 말처럼 믿어요? 안 믿어요. 부모 재산 빼가려고 법적으로 싸웁니다. 그럼 부부지간에는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공동등기 하죠. 아파트 사면 요즘 공동등기 하잖아요. 못 믿어요. 이렇게 부부도 못 믿고 내 자식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옆집 아줌마를 믿고,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 믿고,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반세기 만에 이 나라가, 제가 노인대학에 강의 갔더니요, 어떤 분이 와서 이런 강의예요. 제 앞 강의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재산을 절대 자식에게 어떻게 해라? 물려주지? 물려주는 순간 무슨 밥? 그 강의예요. 그거 듣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그려고 썩을 놈 그러고 계세요. 그분은 누구예요? 벌령 물려준 사람이에요. 시대가 반세기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한쪽 뇌만 발달시켜. 이것을 바꿀 것을 우리는 교육개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교육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어머님들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왜? 가슴에 한이 맺혔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애 있어요, 없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야,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인간이 돼야지. 막 손가락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걔가 고시 패스했어. 걔 뒤에 가서 줄 서야 안 서요. 비벼 안 비벼? 그러니까 한이 맺혔잖아. 인간성 필요 없더라. 공부 잘하니까 한 방이야. 이렇게요. 근데 옛날에는 이랬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야, 아빠 오신다 그러면 다 뛰어나가서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요새는요, 필요 없어, 공부나 해. 필요 없어, 공부나 해.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 알았다, 내가 인사할게. 얘들아 나왔다, 얘들아 나왔다. 이렇게. 아빠가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적에도 저희 마을에요,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야, 2개 다 너 먹어. 맛있는 거 먹다 2개 남으면 둘 다 내 거. 이러는 애가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요, 어떤 애가 연구소 왔는데 그런 애예요. 둘 다 내 거. 학교 가서 얘가 맛있는 거 갖고 왔는데 안 놀아 먹어요. 선생님, 얘가 안 놀아 먹어요. 왜? 지네 집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2개 갖고 와서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안 이뻐하죠. 안 좋아하죠? 근데 얘는 왜 안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야, 나눠 먹어. 엄마 쟤도 나 안 줬는데 왜 줘? 이러는 애예요. 얘는 왕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소 왔길래 이렇게 말했죠. 너 이제 맛있는 거보다 2개 남으면 얼른 큰 거 집어. 아빠 먼저 드세요. 이래라. 그랬더니 얘가 저를 착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저씨, 만약에 그러다가 아빠가 진짜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진짜로 먹으면 어떡하니에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교수님 봤죠? 우리 애가 원래 이래요. 원래 그런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맞죠?
우리 저 어릴 적에도 저희 마을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외아들, 6대 독자, 늦둥이 이런 애들은요. 너 혼자 다 먹어 이렇게 키웠어요. 걔가 효자가 됐을까요? 집안 말아먹는 망나니가 됐을까요? 인간은요.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면요. 자기 혼자 사랑을 다 차지했으면 철없을 때는 그렇다 치자고요. 철들면 어머니 나누세요. 이래야죠. 인간의 뇌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늑대처럼 키우면 늑대가, 개처럼 키우면 개가, 개만도 못하게 키우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받으면 받을수록 끝까지 저만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 어머님들이요, 애 키우는 거 보면요, 다 집안 말아먹을 녀석을 키우고 있어요. 다 마시는 거 자기 거잖아요. 애들이요, 지금 이대로 키우면요, 나중에 얘가 커서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면 지금부터 영어를 좀 하시든지.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요. 사람의 뇌는요, 좌뇌와 우뇌가 머릿속을 보면 두 개예요. 왜 두 개냐고요? 크게는 하나지만 그 안에 보면 두 개예요. 두 개를 같이 쓰라고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봉사활동, 돕는 거예요. 여기 스텝으로 섬기듯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쪽 뇌예요. 근데 좌뇌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한쪽 뇌가 발달되면 그 짓을 왜 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좌뇌 우뇌가 딱 맞아야 되는데 뇌를 보면요. 0, 3세들의 아이의 뇌들은요. 약 1000억 개의 세포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 때는 그 세포를 땅에다 심어서 이제 뿌리를 쫙 내는, 그래서 뿌리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유아교육은 과정 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 집에서 하는 학습지나 이런 거는 다 뇌를 망가뜨리는 거고요. 과정 중심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1학년, 3학년 들어가면 요 단계를 지키지 못하면 뇌는 망가져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유치원 때 하나의 컴퓨터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유치원 때 졸업하면 저는 7살짜리 검색해보면 알아요. 얘는 펜티엄 3다, 얘는 486이다, 얘는 386이다. 이 결정이 나요. 유치원 때. 차마 걔네 엄마한테 말은 못 해주지만 저는 알아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펜티엄 3면 뭐예요?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냐면 유치원 때는 그림책 읽죠? 초등학교 때는 글자 읽어요. 한 권의 책을 읽었으면 두세 쪽으로 압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는, 유치원 때는 영역별 놀이 수업, 초등학교 때는 과목별 수업을 들어요. 제 수업을 들었으면 1시간짜리를 5분짜리 동영상으로 압축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으면 선생님 말은 듣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열심히 칠판에다 수업하는데 재미없으니까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앉아 있잖아요.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앉아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세 번째요, 듣는 사고력, 그 다음에 읽는 사고력, 보는 사고력.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사람의 눈은 아주 좋은 카메라예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인간의 눈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머리 예쁘게 파마하면 남편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남편이 한참 쳐다보겠다 뭐라 그래요? 비켜, 어지러워. 이러는 남편은 이 카메라 고장난 남편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뭐예요? 현장 학습 가는 거예요. 카메라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카메라는 중요한 거 두세 컷을 딱 찍어 오는 거예요. 두세 컷만. 근데 유치원 현실은 안 맞아요. 20명 데려요. 20명이 한 반에. 5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20명 데리고 국립묘지 가서 니네 마음껏 관찰하다가 12시에 현충탑 앞으로 집합해. 이렇게 해요, 담임이? 안 돼요. 그럼 5살짜리 20명 데려다 뭐 할 거예요? 얘 잡아다 놓으면 쟤 넘어가고 쟤 싸우고 쟤 울고. 그래도 담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앞사람 어깨 잡아 이렇게 묶어요. 한참 가다가 수덕 그래. 선생님 왜요? 사진 찍어. 또 가. 그 다음날 너 어제 뭐 봤니? 얘 머리 삐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도요. 엄마가 데리고 경복궁 덕수궁 하루 종일 보여줬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구경시키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와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 그림 일기 그려라 그랬더니 팥빙수 그려놨어요. 팥빙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저장해요. 귀로 들은 것을 저장해요. 읽은 내용을 저장해요. 그리고 나면 좌뇌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뭐 봤어? 말해봐. 뭐 봤어? 글 써봐. 뭐 읽었어? 말해봐. 글 써봐. 이렇게 뭐 들었어? 말해봐. 글 써봐. 이 5가지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있는 걸 뇌의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 뇌의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IQ 130이라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1학년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점에 목숨 걸죠. 100점 간단해요. 어머니 USB 잭 있죠? 그거 꽂아주면 돼요. 근데 1학년들은요, 어머니가 USB 잭 꽂아주면 100점, 빼면 50점, 프로그램 꽂아주면 100점, 빼면 50점. 이거 반복이에요.
6학년짜리도 가르치면 100점 빼면 50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 뇌는 반드시 단계가 있는데요. 만 3세가 되면 좌뇌가 생깁니다. 0, 3세는 우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0, 3세들은 교육하면 망가뜨려요. 그런 아이들을 슈퍼베이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3세가 되면 좌뇌와 우뇌가 나누어지는데 이 좌뇌하고 우뇌하고 연결시키는 전깃줄이 이게 전깃줄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리모컨 가지고 싸워요. 왼손하고 오른손이 서로 다른 채널 본다고. 한 몸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생각은 천사예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하세요? 나도 빌 게이츠처럼 돈만 벌어봐라. 나도 펑펑펑펑 돕고 살 거야.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좀 현실적으로 돌아오자고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용돈 10만 원 드려야지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막상 10만 원 드리려고 돈을 세어봐요. 마음은 넘어가는데 손이 5만 원에서 딱 걸리고 안 넘어가. 그럼 어떤 생각해요? 다음에는 10만 원 드려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10만 원짜리로 착각해요. 시어머니가 볼 때는 5만 원짜리잖아요. 누구나 인간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일 해야지. 그러면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 다니다 보면 경상도 쪽 가면요, 여자들도 묵뚝뚝해요, 경상도는. 그거 아세요? 그 강의 끝나고 내가 왜 경상도는 여자도 묵뚝뚝해요? 그랬더니 한 엄마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 마음은 되게 따뜻한 여자예요. 그 엄마가 나한테 따뜻한 행동했어요? 수고했다고 손을 잡아줘 봤어? 안아주기를 해봤어? 그러면서 어떤 여자래? 그건 누구 생각이야?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왜? 뇌량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뇌량이 특히 여자는요, 남자보다 2배가 두꺼워요. 그래도 여자가 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면요, 여성 상위시대가 됩니다. 저 뇌량 때문에 그래요. 후진국이요, 남성 상위시대예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 가보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시집 왔을 때 남성 상위시대였잖아요. 남편 말이랑 꼼짝 못했잖아요. 지금 남편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꼴통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보다 아주 후진국,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활로 이렇게 막 동물 쏴서 이렇게 잡아갖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나라 가면요, 일부 다처제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도 밤마다 활쏘기 연습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거기나 한번 가볼까 하고. 선진국이 되면 여성 상위시대. 왜? 여성은 뇌량이 좋아서 그래요. 여자는요, 테레비를 틀어놓고 부부가 밥 먹어요. 그러다가 테레비에서 어떤 사건, 중요한 뉴스 나오죠? 남자는 먹다 말고 이렇게 멈추고 쳐다봐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근데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는요, 핸드폰 하나만 집에서 가지고 나오면 애 다 챙겨요. 너 지금 학원 갔니? 왔니? 다 문자로 챙길 수 있거든요. 남자는 안 돼요. 어쩌다 남편한테 이틀만 맡겨놓고 친정 갔다 와봐. 거의 애가 거지 같아요. 못 챙겨요. 여러분, 신랑이요, 직장에서요, 회식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회식하는 자리 있죠? 그때마다 신랑이 여보나 2차가 3차가 전화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남자들은 전화 못해요. 이 중에 이런 분 있죠. 우리 신랑은 전화하는데 참 뇌가 좋은가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죄 짓고 있는 남자야. 절대로 전화 못합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뇌가. 이제는 신랑이 전화해서 여보나 2차 간다 그러면 빨리 개 풀어서 뒷조사 해봐. 그 분명히 문제 있어. 그냥 놔두면 큰일 나. 남자는요, 이 앞으로는 잘 봐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각도가 눈이요, 여자보다 15도 덜 벌어져요. 남자들은 지나가다 예쁜 여자 지나가면요, 고개를 돌려야만 보입니다. 그러다 대박 맞는 거예요. 여자는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봐요, 안 봐요? 눈만 돌리고 봐요, 여자. 눈만. 이게 여자 남자 차이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눈만 돌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은 변덕이 심하다 그래요. 10대 여자들은요, 남자 선호도 보니까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남자 좋아해요. 20대는요, 명문대 다니는 남자 좋아해요. 30대는요, 능력 있는 남자, 자동차가 있고 직장 좋은 남자 좋아해요. 40대 여자들은 어떤 남자 좋아해요? 불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상한 남자. 그리고 50부터는 자기 아들이 남자예요. 50 이후는 아들이야. 저도요, 이런 강의 맨날 하면서 40대 때는 몰랐어요. 40대 때는 집에 가면 집사람이 반찬을 한 6가지 줘요. 50 넘어가니까 저녁에 둘이 있으면요, 대충 먹재요. 반찬 3가지밖에 안 줘요. 저는 반찬이 3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밥 먹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와봐. 갑자기 8가지로 막 늘어요, 반찬이. 세상에 여자들 그렇게 치사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더니 아들 보고는 계란 후라이 해주래 막 물어봐요.
요새는요 또요 밥 먹고 있으면요 밥도 다지 수저도 안 났는데 행주 갖고 막 옆에 닦아요. 요새는 와서 정말 요새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니까요. 남자들이요 얼마나 순수한 줄 아세요? 남자 딱 하나만 봐요. 10대 그 여자 이쁘니, 20대 그 여자 이쁘니, 30대 그 여자 이쁘니, 40대도 이쁘니, 50대만 하나 달라져요. 그 여자 곱냐? 이게 하나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응? 남자는 얼마나 순수해요. 남자는 여러 가지 안 봐. 딱 하나만 보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이쁘면 돼 그냥. 하나면 돼. 특히 언어네요. 여자는 양쪽에 있어요. 근데 이 좌뇌는 3살에 생겨요. 그러니까 3살 남자들은 말이 어눌해요. 여자는 벌써 문장을 가지고 놀아요. 3살만 되면요. 벌써 엄마 놀이, 선생 놀이, 소꿉놀이 하죠? 남자는 안 돼요. 그래서 뭐하고 놀아요? 군인놀이. 띵냐, 띵냐. 무슨 문장이 돼야 소꿉놀이를 하지. 그게 띵냐, 띵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쓰는 가장 긴 단어. 뚜두두두둥. 이게 제일 긴 단어예요. 단어가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자는 하루에 25,000단어를 말하든지 듣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남자는 12,000단어를 말하든지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그럼 남자는 집에 갈 때 기가 다 빠져서 집에 가다 쉬어야지 이러고 가요. 여자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리는 거고요. 남편 퇴근하면 너 잘 만났다 이러고 앉아. 이때부터 막 말 시켜요. 말 대꾸해 안 해요? 그래도 여성 전용물이 전화예요. 전화기 없었으면요 남자들 다 죽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거 한번 딱 잡으면 최소 2시간이에요. 2시간을 수다 떨고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래요. 세상에 어떻게 2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남자들은요 조금만 뭐라면 뭐래요. 결론만 말해. 그래서 결론만 말해. 여자는 2시간 동안 결론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만나서 3시간 수다 떨어. 그리고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이게 언어의 차이예요. 근데 이게 이제 3살이 되면요 좌뇌와 우뇌가 나눠진,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좌뇌와 우뇌가 나눠지는데 수치가 이제 있어요. 그럼 좌뇌가 70이고 우뇌가 50이다. 얘는 합이 120이지만 70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얘는 70만 가지고 세상을, 한쪽 뇌만 갖고 세상을 보니까 고지식하죠. 이쪽을 못 보니까 융통성이 없죠. 어머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왔는데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다 한 대 맞죠. 어떤 애는 한 대 맞으면 빨리 도망가는데 끝까지 서 있다 2대 맞아요. 우뇌가 열린 아이들은요 엄마가 기분 나빠 들어오면 방문 열어놓고 책 읽고 있어요. 얘가 이제 우뇌가 열린 애들이에요. 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집사님은 우리 집에 놀러와. 어느 때 가든 집안이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어느 집은 놀러와 해서 가보면요 내가 정리하고 앉아야 돼.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가 정리하고 앉아야 돼. 그리고요 막 밥 먹고 가라고 불러. 반찬도 없으면서 막 밥 비벼주면서 그냥 밥 먹고 가라고 불러요. 어느 쪽 뇌가 열려있냐 차이예요. 좌뇌적인 사람은요 우뇌적인 사람은 2,000원 빌리고 좌뇌적인 사람 안 갚으면 잠이 안 와요. 우뇌적인 사람은 2만 원 빌려도 잊어버려요. 이게 돈 성격은요 또 다른 거예요. 뇌의 구조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우리는 좌뇌와 우뇌가 어느 쪽 뇌가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격이 다른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커서, 우리 딸이 이 다음에 커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같은 사람만 됐으면 좋겠어요. 딱 나만한 사람만 됐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나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왜? 여러분도 다 훌륭하신데 어느 단체 가든 나보다 다 낫으면 좋겠대요. 이게 인간의 종종 본능이에요.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난. 그러면 내가 고지식한 좌뇌예요. 나는 집에 가다 신발이 이렇게 삐뚤어 있으면 반드시 놔야 되고, 아이가 놀면서 지저분해도 안 돼. 이렇게 반듯반듯한 좌뇌인데, 우리 신랑도 또 딱 좌뇌를 만났어요. 우리 신랑은 매직 갖고 부엌에 와서 조미료통에다 매일 금거나 이번 주에 이만큼 써, 이만큼 써. 얼마나 잘 만났어요. 둘이 싸울 일이 없잖아요. 환상의 콤비, 그죠? 쫙 만났어요. 그럼 누가 태어날까요? L 플러스 L은 뭐예요? 수학 공식. L 플러스 L은 2L.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요. 이게 사람, 고지식과 고지식이 만나서 더 고지식. 이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이렇게 만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할 때쯤 되면 이렇게 만나도록, 그래도 정말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타고날 수 있도록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좌뇌고 우뇌인데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성격이 너무 다르죠? 안 만나죠? 그래서 인간은 결혼할 때쯤 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맛이 조금 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시집 못 갔어. 그래서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멋은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전 우리 신랑하고 지금이 한 90년 살 거고요.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요 또 우리 신랑 만나서 또 살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뭘 얼굴이 허해갖고 그래. 그럴 일 없어. 그냥 들어. 무슨 벌벌 떨고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상 호르몬이 계속 나올 줄 알았더니 애 둘 낳으면 이상 호르몬도 끝나요. 그때부터는 부부가요.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질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내가 못 가진 걸 가질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게 보이면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잔소리,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운에는 즉흥적이에요. 여보 우리 여행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운에는 즉흥적이에요. 아무 때나 아무 때 TV 보다가도 야 저기 멋있다. 짐 싸. 그리고 바로 떠나요. 좌뇌적인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이 인간아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준비는 했냐 안 했냐? 이러고 가요. 그럼 이 사람이 설악산을 가요? 중간에 유턴해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꽃에다 비유하면요. 해당화. 이게 부부관계예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같이 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 40만 넘어가 봐. 이게 나와. 이제 해당화야. 그 대신 애는 정말 멋있잖아요. 애는 잘 크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죠? 내가 이놈 인간하고 평생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살 날이 더 많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냥 사세요. 누구 보고 살아라? 네, 새끼 보고 사는 거야. 이혼은 언제 한다? 90 넘어가서 해. 그럼 돼.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하나님도 인간에게 잘 맞도록 이렇게 태어나도록 만들었고요. 어떻게 태어났든 강제로 닫혀있는 뇌를 열어서 좌우뇌를 잘 맞추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닫혀있는 뇌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 뇌만 계속 열어가지고 무조건 공부해요, 공부.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최고인데 아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공부는 잘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떤 애가 이기주의해서 싸가지가 없어요. 엄마한테 반말해요. 함부로 해요. 나중에 이런 아이가 다 집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부모 존경 안 합니다. 근데 할 거라고 착각해요. 왜? 아직 그런 세대가 어른이 안 돼봤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내 자녀를 반듯하게 자기 위치로 돌려놓지 못하면 결국 그 자식이요 왼수입니다. 보세요. 내 자식이지만 개처럼 키워놓으면요. 개만도 못하게 키워놓으면 왼수예요. 지난번에 청소년들이 자기 뒤에서 욕했다고 애 데려다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강에다 버렸죠. 걔들 잡혔잖아요. 그리고 부모들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정상적 부모가 몇 없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도 부모 잘 만났으면 박사되고 석사되고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 될 텐데 결손 과정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살인자로 태어난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손 과정으로 태어나서래요. 사람의 뇌는요. 여러분은 저절로 아이들이 크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 보면 주례사가 하는 말 다 잊어버렸죠. 가정을 잘 만들어가라고 부부가 그죠? 그 가정을 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소리 지르고요? 아니에요. 남편이 돈 번다고요? 돈 번다고 집에 와서 TV나 틀어놓고 분위기 깨요? 그럼 벌지 말아야 돼요. 돈을 왜 버는데요?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지 그 돈 버느냐고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안 버는 게 나은 거예요. 가정을 왜 잘 꾸려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반듯하게 크잖아요. 결국 목적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요. 여러분 정말 유능한 수학, 유능한 국어, 유능한 영어 데려다가 우리 아이 과외했어요. 그렇다고 다 전교 1등 할 것 같아요? 뇌를 검사해보면 이미 알아요. 아 얘는 최고 성적 사이클이 어디까지 가겠다.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중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간 분 이분에 계시죠? 전교 10등에 분 사람은요 15등 뚝 떨어졌다가 정신 차리면 5등 갔다 요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들려요? 아니, 이 많은 중에 10등 해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 세상에 너무했다. 알았어요. 다시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자 250등으로 갈게요. 자 250등 한 사람 열심히 하면 200등 안 하면 300등 사이 왔다 갔다 한다. 맞아요? 들려요? 이제 얘기가 좀 되네. 진작 여기로 갈 걸 그냥. 난 또 이 좋은 동네라고 또 전교 10등으로 올려놨네. 중간고사 때 500등 한 엄마가 머리 질끈 동염했다고 전교 10등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왜 옆집 아이는 전교 10등 하는데 우리 애는 500등이에요? 학원 한 번 했어요? 과외 안 시켰어요? 용돈을 안 줬어요? 왜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생각은요? 다 똑같아요. 지혜비 닮았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든 동물은요 머리가 수컷을 닮아요. 유일하게 인간만 엄마를 닮아요. 여자를 닮아요. 이제 아이 보고 지혜비 닮았단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인간만 여자를 닮아요.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하면요, 절대로 그 여자는 국적으로 안 올려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국적으로 받아줘요. 왜? 여자 머리를 담거든요. 그 본질이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유일하게 여자를 닮습니다. 이제 알았죠?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엄마는요, 지혜비 닮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뇌를 검사해보면 한 명도 지혜비 닮은 애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20명 뇌 검사해보면요, 그 중에 한 명은 머리가 나빠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19명은 뇌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식습관이요, 중요하죠? 아무리 건강한 체질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만 먹고 저녁에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러면서 1시간씩 산에 올라가면요, 나이 50 넘어가면 건강 금방 깨져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뇌 습관을 잘못 들이면 5학년만 넘어가면 금방 공부 깨져요. 안 올라가요. 근데 엄마는 얘한테 정작 중요한 건 뇌 습관인데 학원만 보내다 성적이 안 올라가면 학원만 바꿔요. 과외 선생만 바꿔요. 정작 바꿀 거는 뇌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 바꾸면 올라가냐고요. 아무리 유능한 교수 붙여봐요. 얘는 사이클에서 그 사이클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그 사이클을 바꾸는 실험을 해요. 제가요, 6학년짜리들에게 저 사이클 바꾸는 훈련을 이제 10명씩 3그룹을 했어요. 그 중학교 이제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도 중간고사 끝나고 엄마들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희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근데 마침 제가 그날 스케줄이 없는데 시간이 비었어요. 알았어요. 그러고 식당 갔더니 아이들이 30명 앉아 있어요. 엄마도 30명 앉아 있어요. 들어가면서 애들 보고, 야, 중학생 되니까 뭐가 달라졌니? 그러고 갔더니 애들이 한 놈이 이래요. 엄마 잔소리만 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랬죠. 야, 엄마가 이 녀석아 잔소리 안 하면 공부는 하냐? 그랬더니 더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 보고 물어봤어요. 니네들 엄마가 잔소리 안 하면 공부 더 잘할 사람 손 들어. 다 들어요.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교수님 거짓말해요. 잔소리 해도 안 하는 녀석이에요. 다 거짓말해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기말고사까지 잔소리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더 잘한다니까 믿어주자고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만났어요. 성적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어요. 문제는 엄마들한테 변화가 됐어요. 엄마들 중에 6명이요, 아주 심한 원형 탈모증 걸려왔어요. 6명이요. 왜 그런지는 알아서 상상하세요. 면허증 있으세요? 이 어머니 면허증 집사님 어제 땄어요. 그럼 차만 보면 어때요? 다 운전하고 싶죠? 오늘 아침에 신랑이 차를 놓고 갔어. 잘 됐다. 앞집, 뒷집, 집사님 다 태우고 교회로 왔어요. 초보는요, 앞으로 잘 가는데 뭘 못해요? 주차하다 남의 차 빵 박아놨어요. 어떤 차 박았나 깜짝 놀라서 봤더니 BMW 740이라고 써있는 차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데 뇌파 검사해보니까 공부할 때 나오는 SM 알파파는 8에서 12Hz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집사님 30Hz야. 붕붕붕붕 떠있어. 지금 여러분 중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차에. 시험 보면 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1교시 끝나고 갔더니 메모지가 붙었어. 집사님, 내 차는요, 보험회사가 통째로 바꿔준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자기 차 봤더니 기스도 안 났어. 해결됐죠? 2교시. 다시 뇌검사했어. 이 30Hz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안 떨어지고 계속 30Hz다? 왜요? 왜 그럴까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이 집사님은 처음부터 30Hz였어. 처음부터 그런 뇌야. 원래 그런 뇌. 잘 들어봐요. 산만한 아이 뇌하고요, 교통사고 치고 앉아있는 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검사 오면 내가 그러죠. 너 학교에서 몇 시간 공부하니? 저 학교에서요 8시간 공부하고 학원에서 4시간 해요. 총 12시간이나 해요. 넌 1시간이야. 나머지는요, 넌 앉아있다 와. 너 뇌가 30Hz야. 그런 뇌를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 넌 가서 앉아있다 와. 학원 가도 앉아있다 하고 학교 가도 앉아있다 와. 이런 애를 학원 보내 뭐하고 과외 보내 뭐 할 거예요? 앉아있다 오는 애, 그 뇌를, 뇌 습관이 30Hz인데 그걸 먼저 바꿔야죠. 근데 우리는 잘못됐어요. 그거 바꿀 생각은 않고 바깥에서 찾아요. 바깥에서. 뇌 습관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좋은 기회를,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능한 수학 강사 앞에는 수백 명씩 줄 서 있지만 그 아이가 그 안에 있다고 다 1등 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꼴찌도 있어요. 이미 사이클은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뇌를 바꾸기 전에는 사이클은 못 바꿔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크게 잘못 가고 있어요. 사람의 뇌는요, 아내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추상력, 언어, 수리, 추리. 그래서 생각하는 뇌, 말하는 뇌, 공부하는 뇌가 다 부위가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0점에서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하는 뇌가 80점이다. 그러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 그랬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언어가 90이면 얘는 80이면 뭐예요? 언어가 누르고 못 나오게 가리고 있는데요. 좌뇌가 90이면 뭐예요? 우뇌가 100이면 100이 열려서 좌뇌를 누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은 있는데 언어가 눌러서 못 나가요. 그럼 누구만 나가요? 언어만 나가죠. 이런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입만 살았다. 입만 사는 거예요. 언어가 저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입만. 생각하기 싫어요. 뭐든지. 건성건성이에요. 공부하겠냐고요. 엄마가 너 좀 생각 좀 해서 생각하는 뇌가 닫혀 있는데요. 그걸 열어줘야죠. 근데 엄마는 열어줄 생각을 않고 생각 좀 해. 이러잖아요. 생각 못 해요. 반대로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언어가 약하면 책을 읽는데 빨리 읽어요. 근데 건성으로 읽어요. 그러다 고학년 되면 결국 책을 싫어하죠. 왜? 재미없거든요. 독해력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아이는요, 책을요, 30분에 한 권씩 읽어요. 읽고로 공부 못한다예요. 절대 공부 못합니다. 책은 깊이 읽는 거죠. 저렇게 독해력 안 나오게 빨리만 읽는다고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IQ 검사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얼마 나오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한 40 올려도 돼, 그냥. 얼마? 40 올려도 130 나왔어요? 뇌는요, 올라가다 머물다 떨어집니다. 그 증거가 건망증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여러분은 올라가는 중이에요? 머무는 중이에요?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건 알고는 계세요?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아세요? 이 정도 건망증이면 90입니다. 거실에 앉아있다가 싱크대로 가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내가 뭐가 질러 왔지 서 있어 본 사람은 90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90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요, 신랑한테 전화해서 할 얘기 있어갖고 열심히 수다 떨고 끊었는데 할 얘기는 빼놨어. 이건 이제 90 밑으로 가요. 85쯤 떨어진 사람은요, 핸드폰을 걸면서 찾으러 다녀요. 핸드폰 어딨지?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85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110이에요. 110. 엄마들은요, 몇 86? 90. 컴퓨터로 따지면 펜티엄 3, 여기는 몇 86? 아니에요. 무슨 386이야? 몇 86? 286. 286 컴퓨터 버리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전화도 안 하잖아요.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 전화를 하지. 전화도 안 해요. 386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우리 신랑은요,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환자예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자, 그러면 초등 아이들을 저학년 기준으로 볼 때 아이들이 110이고 90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뇌는 뭐가 다르냐면 뇌를 단층 촬영해 보면요, 뇌 안에 스냅스가, 회로가 떨어져 있어요. 어른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아무리 재미난 영화도 2번 보고 3번 보면 재미있다 없다? 아이들은 10번 보고 11번 봐야 안 봐요? 2년 보고 3년째 봐야 안 봐요? 아침에 보고 점심때 또 보죠? 책 읽어줄게. 어제 읽어준 책 빼와요, 안 빼와요? 또 읽어주면 질문해요, 안 해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죽을래? 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에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이런 거예요. 너 식당에서 뛰지 말랬지?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돌아섰더니 얘가 안 뛰고 얌전히 앉아 있어요. 얘 중증 환자야. 돌아서면 뛰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냅스가 떨어져 있어요. 3학년 전까지는. 그래서 너 이래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좌뇌적인 엄마는 반드시 얘가 학교 갔다 오면 일기부터 써야지, 숙제해야지, 씻어야지, 뭐 해야지. 순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합선이 돼요. 지가 나는 거예요. 우뇌적인 아이는 덜렁거려요. 자꾸 물건도 잊어버려요. 뭘 갖다 어디다 놓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는 그게 늘 눈에 가시에 걸려요. 그러니까 늘 잔소리하죠. 그래서 망가뜨리죠. 반대로 엄마가 우뇌고 아이가 좌뇌면, 엄마 내일 학교 준비물 뭐뭐뭐야 준비해 놓으세요. 알았다, 해놓게. 그리고 저녁에 준비했어. 아니 잊어버렸다. 어쩌면 좋니. 그래서 맨날 아이한테 신뢰를 잃어요. 그 애가 엄마 말을 못 믿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시집살이를 당해요. 뇌는 서로 어떻게 만나냐가 궁합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이하고는 처음부터 뇌 구조가 안 맞아요. 스냅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애하고 둘이 공부하다 보면 누가 먼저 열받아요? 용량 딸리는 컴퓨터가 열받을 수밖에 없죠. 열받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몇 분 지나면 폭발해요. 뚜껑 열려요? 몇 분 지나면 뚜껑 열려요. 공부 가르치다 보면. 10분이요? 어떤 사람 30분이라고 계속 우겨요. 그 다음에 전화 왔어. 교수님 집에서 재보니까 4분이에요. 그런데요, 1학년 엄마들에게 조사해봤어요. 하루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몇 분쯤 공부를 봐주시나요? 그랬더니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 봐준다 체크한 엄마가 84%예요. 4분만 지나면 열리는 엄마들이 어떻게 1시간을 가르쳐요? 세계에서 한국 엄마들만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잖아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뚜껑 열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서 세계에 알려야지. 그리고 6개월 동안 연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엄마들의 장점 2가지 찾았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끈기, 인내, 모성의 사랑.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김치, 마늘, 고추장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뚜껑 열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갈수님 첫째 주먹, 둘째 커다란 목소리들하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연구한 거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논문으로 써요? 나라 망신시킬 일 있어요? 보통 3살 되면은 3살, 4달 되면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요. 가지 써붙여놓고 이리 와 2번 따라 읽어. 가지. 이게 뇌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5분 있다가 이리 와봐. 이거 뭐라 그랬어? 알아요? 몰라요? 5번 따라 읽어. 가지. 가지 하나를 10번을 가르쳐줬는데 얘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오이 이러고 앉아있네. 그날 아빠는 못 모르고 태간에다 대박 맞는 날이야. 옆집에 누구는 6살짜리가 한글을 줄줄 읽고 쓴데더라. 가슴에 와다 안다. 꽂혀 안 꽂혀? 그 다음날 마실 가는 거야. 사실은 전화번호 외우러 간 거지만. 그래도 일주일치 학습지를 쫙 깔아주면서 본격적으로 망가뜨려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설거지 하는데 애가 와서 아빠 읽어주세요. 남자는 딱 한마디만 해요. 기다려. 이거밖에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가면서 남편 보고요. 오늘 집에서 이거 해놔. 그럼 해요? 안 돼요. 남자는 하나만 시켜야 돼요. 여자는요. 뇌량이 좋아서 2가지를 해요. 설거지하고 있는 내가 와서 엄마 읽어주세요. 설거지하면서 다음 중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이게 여자는 돼요. 이게 남자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조금 이따 또 와 애가. 그러면 스티커 떼서 색깔별로 붙이세요. 이게 돼요. 2번 읽어주니까 안 와. 설거지 끝나고 20분 만에 손 씻고 이제 사고 한번 쳐야지 하고 애한테 가봤더니 세상에 이 녀석이요. 일주일치를 20분 만에 다 해놓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도 모르는 애가 100점이야. 또 고민 생겨. 큰일 났다. 우리 애가 뭐야? 이거 누구 닮았어? 나닮지 누구 닮았지? 그러면서 1학년까지 가 이제. 제가 1학년은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일정 연수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10년만 더 있으면 모든 초등학교 교사는 다 제 강의를 한번 다 들어요. 서울에만. 올해도 8월 20날 해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탁해요. 선생님, 1학년 담임 맡으면 절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장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왜요, 교수님? 엄마들은요, 애가 꽃이 하나 들려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한 바닥 써.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엄마들을 90분짜리 10강자가 있어요. 그때 받아쓰기 노트 줍니다. 네모칸 노트 줘요. 그리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또박또박 써보라 그래요. 쓰다가 손에서 땀나면 힘들면 연필 놓으세요. 엄마들도 다 6줄에서 8줄 쓰면 연필 놔요. 애들이요? 2-3줄 쓰면 다 연필 놔요. 엄마도 6줄밖에 못 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꽃자 하나 틀렸는데 한 바닥을 다 쓰래. 그래서 아이는 2줄 쓰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 엄마 나가봐. 그려요. 무무무무무 쿵쿵쿵쿵쿵 화가 중간에 히로 바뀌어. 무궁히히히히 써. 엄마가 너 왜 무궁히니? 그럼 그때도 점점 아이고 지겨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1학년만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6살짜리 동생이 보니까 엄마는 형만 관심 가져. 엄마 나도 가르쳐 주세요. 학습지 하나 주워 갖고 달려갔는데 얘가 눈치 없이 엄마가 형하고 공부한 지 4분 지난 다음에 갔어. 한창 뚜껑 열려있는데 와서 엄마 나도 가르쳐 주세요. 뭐라 그래요? 소리 빽 지르죠. 얘가 이성 잃고 있는 엄마는 한두 번 봐요. 혼자서 저쪽 방 가서 슝슝슝거리고 놀아요. 큰애 공부 다 가르치고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작은 애가 없어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이 녀석이요. 피아노 밑에서 엎어져서 잠들어져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해요? 큰애는 6살에 한글 가르쳤는데 큰애는 6살에 수도했는데 저건 할 줄 아는 게 어릿광밖에 없어. 그 녀석 안 하다 침대에다 누이면서 그러죠. 그래 내일부터는 신경 좀 쓰자. 차라리 생각을 말던지. 큰애를 몇 학년까지 가냐면 4학년. 이렇게 열정적으로 4학년까지 가르쳐요. 4학년 되면 대한독립 만세 불러요. 나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어디 보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큰애가 똑똑해요? 작은애가 똑똑해요? 누가 똑똑해요? 작은애가 똑똑하죠? 누구 가르쳤는데요? 큰애를요. 몇 년을요? 6, 7년을 뚜껑을 내며 가르친 거예요. 그걸 카메라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디카 말고 옛날 24 더하기 3 이런 필름 아시죠? 27방 가득 찍어놨는데 모르고 뚜껑 열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뇌발달을 무시하고 지식교육을 시키면 선행학습을 시키면 정작 공부해야 될 때 가서 뚜껑 열어보면 안 가르치는 만도 못한 다 날아가 버린 새카만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학습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가르치는데 얘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뇌가 시켜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자 그러면 20분도 못 앉아있고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는 애, 얘가 마음을 다치네요. 그런 아이들은 평생 공부하고 담쌉니다. 절대 공부 안 해요. 사람의 뇌에서는요, 공부하는 집중력, 조립하는 집중력, 게임하는 집중력 부위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벌써 보면 손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공부할 때 보면 다 이렇게 움직여요. 몸을 가만히 못 있는 애들은 절대 공부 못 해요. 이런 공부하는 못하는 애들이고요. 다음 구성력은요, 얼마 전에 국제고등학교가 하나가 왔어요. 담임이 추천을 해서 검사하러 왔는데 얘는요, 중학교 때 맨날 전교 1등만 했어요. 전교 1등이야. 집안의 희망이고 꿈이야. 오로지 엄마의 희망이고 꿈이에요. 고등학교 갔는데요, 계속 성적이 떨어져요. 집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엄마 이번 주부터 잘할게요.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어머니는요, 별의별 군데를 다 다녀본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제가 마지막 뇌검사 딱 해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어려서부터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챙겨줬죠? 지금도 챙겨주는데요, 어머니요? 그래서 그래요. 스스로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반찬이 맛있지 생각해서 손이 가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생각하고 몸이 가야 돼요. 뭐 할 시간이지? 아, 일기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손만 벌리면 다 입혀줬어요. 입만 벌리면 다 떨어졌어요. 여기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 손주 키우면요, 잘 키우는 방법 두 가지. 첫째, 챙겨주지 말고, 둘째, TV 안 틀어놓는다. TV 옆에 안 앉혀놓는다. 두 가지만 하면 성공해요. 챙겨주면은 정말 심각해요. 차는 세단이야. 정말 좋은데 기름이 없어요. 이걸 무기력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결혼해서까지 나이 들어서도 의욕이 없어요. 맨날 집에만, 안방에만 누워있고 빈둥거리고 쉬는.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보세요. 마마보이에 엄마가 챙겨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챙겨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열정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챙겨주지 마세요. 아이들 보통 유치원 때는 성격을 가짜 성격이라고 그래요. 가짜 성격. 그래서 유치원 때는 거짓말을 참 잘해요. 엄마들은 애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애가 거짓말을 합니다. 유치원 때는. 이 스냅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1학년 되면은 가짜 성격이에요. 1학년도요. 1학년들 반장 선거 해야 안 해요? 1학년 안 해요. 왜요? 1학년 반에 가서 얘들아 반장 선거할 테니까 후보 나와. 다 나와요, 다. 그래도 안 돼요. 근데 3학년 되면 70% 형성이 돼요. 3학년짜리 되면 이쯤 되죠. 너네 2명 나 반장 찍어. 떡볶이 사줄게. 이러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3학년 되면 이런 애도 있어요.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오늘 너 반장 찍어줄까? 이러고 다니는 애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얘는 반장감도 아닌 것이 너나 반장 찍어 막 이러고 다녀요. 어느 날 보면 반장감이 돼요. 얘는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멍석 깔아놓으면 못해요. 막상 멍석 깔아놓으면 못해요. 내성적이에요. 바꿔야죠. 엄마는 뭐라 그래요? 지혜비 닮은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얘 1년이면 게르도 바꿔요. 1년이면 게르도 만들어요. 그거 못 바꿔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고는 혹시 TV 봤나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3개월 촬영하는 거예요. 3개월이에요. 이거 3개월이면 달라져요. 완벽히 달라지죠? 왜요? 그 엄마는 절박하잖아요. 해볼 거 다 했잖아요, 이제. 해볼 짓 다 했으니까 전문가가 말하면 그대로 듣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애 바꿔요, 엄마 바꿔요? 엄마 바꾸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 바꾸려고 얼마나 싸워봤어요? 얼마나 노력을 해봤어요? 수십 년 노력했는데 결국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 아이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봤냐고요. 아이가 바뀌어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처럼 엄마가 바뀌어야만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내성적인 아이들은요, 또 하나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칭찬이에요. 칭찬. 반드시 칭찬으로 고쳐야 돼요. 남자요, 뇌가 단세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요, 뻥을 못 치면 죽어요. 남자는 반드시 뻥을 들어야 돼요. 왜? 그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집에서 있다 군대 얘기 나와보세요. 막 3시간씩 뻥 치죠? 근데 알고 보면 방위야. 그러면서 막 3시간 뻥을 쳐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뻥을 못 치면 죽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요, 그런 남자들의 생리를 잘 알면 그 뻥을 들어줄 줄 아는 여자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예요. 뻥 들어주는데 돈 들어요? 남자가 뻥 치면 추임새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당신 그때 참 멋있었겠다. 이렇게 추임새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남자가 뻥 좀 치면 또 시작이다. 당신은 입만 열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뻥 치고 싶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뻥 치러 나가는 거예요, 밖에. 그걸 아셔야 돼요. 집에 있으면 죽으니까 뻥을 안 넣으니까 죽잖아요. 뻥 치러 살으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보세요. 옆집 세댁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신랑은 저기서 신문 봐. 아, 글쎄 말이에요. 우리 집은 요즘에 이렇게 바퀴벌레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바퀴벌레도 못 잡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가죠? 그럼 우리 신랑이 옷 입고 따라가요. 여보, 어디가? 바퀴벌레 잡아주러. 이게 남자예요. 그럼 여자는 집안일을 따져요. 그래? 당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 집에 바퀴벌레 더 많아. 저기 봐봐,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빨리 그거부터 잡아. 뭐라 그래요? 네가 잡아. 그리고 그 집에 가요. 이게 남자예요. 그럼 이 집에서 바퀴벌레 잡을 때 싹쓸이 할까요? 대충 잡을까요? 우리 집에서 바퀴벌레 잡을 때 싹쓸이해요? 대충 잡아요? 이놈의 인간이 왜 그래요?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 가면 싹쓸이하고 우리 집은 대충 잡아요? 그 집 가면 그 집 새댁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칭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예요. 남자들은 칭찬으로만 바꿔요. 당신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고쳐. 이래서 고쳐진 남편 봤어요? 그런 남편 없는 거예요. 절대 남자는 뇌가 단세포예요. 그게 다 맞는 소리인데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는 단세포라서 칭찬으로요. 그 집에 가서 칭찬해 주니까 싹쓸이 하잖아요.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옆집 아저씨가 와서 설거지해요. 칭찬해요, 안 해요? 어머, 남자가 어쩜 이렇게 설거지를 잘해요? 남자가 손도 이뻐요. 이 남자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강도가 달라. 아주머니 또 없어요? 다 가져오세요. 뭐 엄청 열심히 해요. 우리 신랑이 설거지하면 뭐라 그래요? 깨끗이 헹궈, 비눗물 잘 헹궈, 거기다 뒤통수다 대고 막 협박합니다. 내 손 2번 가지 않게 막 협박해요. 이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싶을까요? 내팽겨치고 나가고 싶을까요? 내팽겨치고 나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나갔지 사실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50이 넘어가면 뭐 5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돈, 건강, 친구, 딸, 강아지. 이 5가지가 있어야 여자는 된대요. 남자는 50이 넘어가면 또 5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부인, 마누라, 자기, 여보, 뭐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이사 갈 때 남자는 빨리 강아지 안고 옆에 타야 된대요. 50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다 나오냐고요. 남자는 칭찬에 주눅 들어요. 칭찬만 하면은 죽기 살기로 가서 싹쓸이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청소기 돌려줘봐요. 뭐라 그래요? 칭찬해요, 안 해요? 아저씨,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어쩜 이렇게 자상하세요? 막 칭찬하죠? 음료수 드려, 안 드려요? 음료수도 드려요. 이 남자가 땀을 뻘뻘뻘 흘리고 청소기 돌리면 물수건 드려, 안 드려요? 드려요. 우리 신랑이 청소기 돌리면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음료수 드려요? 땀 닦아줘요? 땀 흘려봐. 땀 닦아주기는 그냥 땀만 흘리면 이렇게 말하죠. 거봐, 힘들지? 나 그 짓 매일 한다. 세상에. 그러니 어떤 남자가 그래 여보 당신 매일 하니까 정말 힘들겠다. 앞으로 내가 할게. 이러는 남자 봤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왜 몰라요? 남편을 누구 대하듯 하라?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하면 집안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명절날이요. 나 혼자서 다 붙일 거 없어요. 남편이 딱 하나 옆에 거들어줄 때 대단하게 오버해서 칭찬해보세요. 하루 종일 붙여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이게 뭐냐, 동그라미가 왜 이러냐, 왜 크기가 크니 작냐 하니까 내팽개치고 중요한 전화 왔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올해는 알았죠?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려면요 특히 그렇게 하세요. 거기다가 남자 둘 앉아놓으면요 슬그머니 군대 얘기만 던져놓고 나오세요. 2시간은 갑니다. 2시간은 붙여요. 그 쉬운 방법을 그걸 모르고 명절 증후군이 생기고 그래요. 칭찬으로 바꾸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그놈의 칭찬을 해봤어야지. 평상시에 남편 칭찬을 해봤어야죠. 이미 뇌가 고정관념이 돼서 말이 안 나와요. 머릿속에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냉장고에다 남편 이름 써붙여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요? 왼수 이렇게 써붙여놓고 하세요. 거기다가 그때부터 칭찬하는 거야. 이제 당신 정말 잘한다. 막 남편 이름 써버렸더니 왼수라고 써붙여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가족끼리는요 눈을 마주 봐야 돼요. 3살부터 20살 먹었다 생각하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세요. 눈빛을 놓치면 내 새끼 아니에요. 3살부터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했더니 이제 내가 조사해봤어요. 3살짜리 엄마들에게 하루 중 아이하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40개 중에서 4개만 고르세요. 입 닥쳐, 뚝 그쳐, 시끄러, 저리가 이거 골라놓은 엄마도 있어요. 아이가 고등학생 되면요 집에 들어오면 11시, 12시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리 와 우리 딸 밥 먹어. 그러면서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엄마한테만 말해봐. 엄마 나 오늘 내 짝하고 싸웠다? 왜? 왜 그랬는데? 이렇게 끄집어내 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얘가 학교에서 사고 쳤다고 전화 와요. 그럼 엄마가 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정말 착한 애인데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무슨 친구를 잘못 사귀어? 걔가 주범이야.
걔가 주범이에요. 그 사실을 엄마가 알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어? 학원비 안 줬어? 학교를 한 번 해줬어? 너 뭐가 부족해서 그 짓 하고 다니니? 내가 너한테 배신당했다 그래요. 제가 엄마 보고 그러죠. 어머니, 얘가 친구 잘못 사귄 것도 아니고 주범이 될 때까지 눈치 못 채고 뭐 했어요? 눈빛을 왜 놓쳤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빛을 통해서 봐요. 제가 강사가요, 골고루 보죠. 그죠? 근데 강사가 골고루 안 보고요, 구석쟁이 있는 저 집사님만 쳐다봐. 집사님 저 봐요, 빨리. 근데 이 집사님만 쳐다보고 강의해, 구석쟁이만. 왜 강사가 앞도 아니고 이 집사님만 보고 강의할까요? 구석쟁이만. 왜 그래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둘이 사귀는 거지.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진도가 안 나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 들은 거니까. 알았죠? 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또 꼴에 교수님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보는 눈은 없어. 근데 내가 사귄다고 안 해도 눈치챘어. 뭐 보고? 눈빛은 뭘 본다? 마음. 근데 나 모르잖아요. 왜? 우리는 네트워크가 안 됐어요. 6개월쯤 지나. 6개월 내가 교수고 학생이야? 그럼 알죠. 너 무슨 일 있었지? 학생들도 알아요. 야, 오늘 교수님 기분 안 좋은가 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녀와 눈빛을 놓치면 내 새끼 아니에요. 내가 밥 주잖아요. 먹고 살죠, 집에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부요? 신랑하고 하루에 눈 마주보고 몇 분 대화하세요? 내가 너무 곤란한 질문 하나요? 어떤 분은요, 몇 시간 하세요? 4시간이요, 이렇게. 신랑하고 4시간 눈을 마주보고 대화한대요. 아니, 어떻게 신랑하고 4시간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세요? 사실은요, 텔레비 통해서 대각선으로 4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요, 거실 문화 안 바꾸면요, 다 망해요. 여러분, 이 TV가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저거 안 버리고는요, 절대 자식 교육 못 해요. 여러분, 저거 TV 보면 거실에 큰 TV 놔두고요, 신랑하고 30분 눈 마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허상이라는 게 생겨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모처럼 신랑하고 여보 이리 와, 차 한 잔에 대화해요. 끝날 때는 그렇지, 너하고만 대화냐, 됐다, 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요. 왜? 이놈의 신랑이 나를 몰라주거든요. 옆집 아저씨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차 마시다가 됐다, 니대로 살아라, 그런 적 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신랑이 몰라주니까. 왜? 눈빛을 놓쳤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이 거실 문화를 못 바꿔서 아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쩌면 한국 아이들이요,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행복 지수가 꼴찌예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애들이. 올해 2010년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누구나 길거리 가면서 누구나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다 싫어.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방글라데시요? 그 불쌍한 나라 가도요, 행복 지수가 높아요. 왜? 엄마도 나를 알아주고 아빠도 다 알아주잖아요. 한 방에 살면서 눈을 마주보고 옹기종기 살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한 방에 살아도 행복했잖아요. 요즘처럼 자살 많이 안 하잖아요. 이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거실 문화가 잘못돼서 한국이 자살률이 1등, 이혼율이 1등, 가출 청소년 1등,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꼴찌, 이런 불행한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면요, 직장에서 일할 때 보면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이 뻥치는 것처럼 맨날 이렇게 남편이 좋은 일만 회사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가정이라는 단어만 아니면 정말 땅에 놔버리고 싶을 때 많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뭐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것도 안 풀어지면요, 또 교회 한다는 사람 또 소주 한 잔 탁 하고 들어가요. 그럼 부인이 남편 눈을 딱 보고 눈치채야죠. 아, 우리 남편 오늘 무슨 일 있구나. 근데 눈빛을 놓쳤어. 뭐라 그래요? 당신 왜 이제 들어와? 왜 2시간이나 늦었어? 그리고 이리 와봐. 왜 여자 냄새나? 이러면 어디 갔다 왔어? 이러고 잔소리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여자도 집에 있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눈을 딱 보고 눈치채야죠. 딱 한마디. 당신 요즘 힘들지? 한마디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당신 집에서 오늘 뭐 하고 있어도 도대체 왜 집안 이 모양이야? 막 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죠. 학생이요? 너는 이 녀석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생도 고민 있어요. 친구 있고 다 있거든요. 여러분, 거실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요, 영원히 가정은 깨집니다. 오늘 가서 거실 문화만 바꾸세요. 특히 여기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요, TV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방으로 갖고 들어가세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망해져요. 절대로 이 스크린은요, 정말 인간이 눈을 마주보고 해야 될 대화를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스크린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이게 스크린 증후군. 애들이요, 엄마 나 숙제하고 컴퓨터 하면 안 돼. 알아서 숙제하고 해. 숙제 다 하는데 대충. 컴퓨터 엄청 열심히. 이게 중독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뇌가 30%를 쓰는데요, 컴퓨터에다 다 써버렸어. 엄마 컴퓨터하고 숙제하면 안 돼. 알았어. 열심히 다 써. 들어가서 공부해. 졸잖아요. 들어가서 졸아요.
드라마요? 오늘 뭐 할 시간인데 뭐 할지. 드라마가 TV 고장났어. 아,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게 중독이에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코드 딱 빼놓고 오늘 TV 못 봐? 한번 해보세요. 누가 완절부자라고 왔다 갔다 하는가? 물론 나겠지만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각속도력. 지각속도에 떨어진 애들은 세월아 내월아예요. 밥 먹을 때, 일기 쓸 때, 공부할 때 늘어져요. 세월아 늘어져요. 여기에서 추상력이 떨어지면 뭐든지 생각하기는 게 없이 건성으로 하는 애. 얘가 높으면 책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고 독해력이 안 나와요. 얘가 높고 떨어지는 애는 아예 공부를 하려고를 안 해요. 얘가 떠는 안전은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얘요? 구성력이 떨어지는 애는 너무 챙겨줘가지고요.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시각적 통찰력, 스크린 증후군. 오로지 에너지가, 생각이 여기가 있어요. 세월아 내월아예요. 여러분 아이들 걸린 거 있어요? 이 중에 하나요? 이 중에 하나도 걸렸어요? 그거 못 고치면 성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방법론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보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생방송 부모 60, 올 2월 달에 했던 생방송 부모 60에서 그 두 편을 보면 방법론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못 가요. 제가요, 어머님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했어요. 92년도부터. 그래서 정말 어머니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죠. 화나서 내가 아무리 화나도 아이한테 요만큼만 말해야지, 요런 소리만 질러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오버하죠? 그 오버하는 건 다 아이에겐 상처예요. 그걸 스키마라고 그래요. 상처라고 그래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컴플렉스예요. 누가 건드리면 폭발해서 따다다다닥 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 아유 그렇게 안 할걸. 또 건드리면 또 따다닥 이거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일기를 만들어서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써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걸 발표하게 시켰어요. 가장 그 달에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발표하면서 고쳐나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쭉 구청마다 10명씩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나는. 그 제목도 오늘 나는이에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학교 가는 아이에게 어떤 따뜻한 말의 도시락을 싸보냈나요? 따뜻한 말의 도시락.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회사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오면, 퇴근하고 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끌어안아 주시죠? 안 끌어안아 주시나요? 안 끌어안아 주세요? 왜요? 왜 안 끌어안아 주세요? 어색해서.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 어색한 것을 못 바꾸면 절대 가정은 못 바꿔요. 어색한 것을 못 바꾸면 절대 자녀교육 성공 못합니다. 왜? 자녀교육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차라리 못 바꿀 것 같으면 주택복권 사세요. 주택복권은 유행이나 있어요. 자녀교육은 유행이 없어요. 내가 자녀 앞에서 소리 지르고 따다닥 하면 애도 똑같아요. 인간관계요? 1학년짜리 친구들하고 놀면서 맨날 싸우고 맨날 싸워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싸우죠. 얘가 인간관계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에서 배웠죠. 엄마 아빠가 아주 원활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친구 관계에서도 얘는 늘 융합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맨날 싸워봐요. 얘도 친구한테 가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맨날 싸워. 너가 안 놀아. 그러고 돌아서요. 얘가 인간관계를 어디서 배웠겠냐고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잖아. 노는 모습을 보면 저희는 금방 알죠. 전문가니까 저 집에 심각하다. 엄마 아빠 대화가 문제가 있겠다. 근데 엄마 아빠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화해하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받아있는 상처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생각해 봐야죠. 자녀 앞에서 큰 소리만 안 쳐도 성공한다. 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다닥 한 걸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요, 힘들고 어렵고 퇴근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뛰어나서 남편을 반겨줘야 되는데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남편 퇴근하면 뭐라 그래? 얘야 아빠 오셨다 문 열어. 그러니까 큰애가 컴퓨터 하면서 둘째 보고 네가 문 열어 이러잖아요. 이게 개판이에요. 한번 저녁에 해보세요. 남편 퇴근하면요 손에 물 묻었으면 어때요?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을 끌어안아 보세요. 아이들도 놀래서 같이 뛰어나갑니다. 물론 남편은 고민하죠. 내가 오늘 뭐 걸렸지로 깜짝 놀라서 고민하고 있지만 해봐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주는 용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쌈짓돈 주는 거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보다 큰 행복을 남편이 갖는데 그래도 안 하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지켜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데 그래도 안 해요? 그게 그렇게 큰 건데 여러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왜? 어색하다는 핑계 아래 고정관념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거 바꾸세요. 여러분 설거지하다 말고 드라마 보는 애가 와서 불러요? 그럼 설거지하다 말고 드라마 보다 말고 애 봐줘요? 그까진 거 내일이면 까마득히 잊어버릴 드라마가 뭔데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요 드라마보다도 설거지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도 많았어요. 아이와 남편이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요? 사랑한다. 엄마는 네가 엄마 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는 널 믿어. 너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칭찬 하루에 몇 번이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알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 지식이요? 홍수예요, 홍수. 제 강의 아까 TV 여기 나온 게 700분 낸 거. 저 700번을 다 한 거예요. 저거 인터넷 하면 다 봐요. 지식은 홍수예요. 이제 지식 시대가 아니에요. 감성 시대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시대지 많이 듣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들으러는 안 와요. 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가보니까 별로 없거든요. 들을 때는 대단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게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요? 실천해야죠. 오늘 집에 가셔서 한 가지라도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실천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씩 실천을 해나가세요. 어떤 엄마가 강의 끝나고 나갔는데 쫓아왔어요. 교수님, 아까 그 칭찬하신 말씀 좀 적어주세요. 말이 빨라서 못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카페로 들어오세요. 카페에다 적어놓을게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걸 A4 용지로 뽑아갖고 문에다 붙여놓고 애가 학교 끝나고 애를 끌어안고 읽은 거야. 사랑한다. 엄마는 네가 엄마 되는 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읽었어요. 한 달 읽으니까 외워지더래요. 이 엄마가 댓글이 들어왔어요. 교수님, 이 짧은 칭찬이 우리 2학년짜리 머스마를 이렇게 많이 바꿀 줄 정말 몰랐어요. 칭찬은 고래, 가로치고 우리 아이를 정말 움직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죠? 이놈의 인간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봤나요? 자기 눈을 봤어요?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신랑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는지 금방 알아요. 무서운 눈이에요. 무서운 눈이에요. 제가 실험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군단에 있던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이 집은 아들 1학년짜리하고 6살짜리 머스마만 둘 키우는 집인데요. 이 남편은 아침에 눈만 뜨면 TV 켜요. 눈만 뜨면 TV 켜고 하루 일을 해요. 저녁에 퇴근하면 TV 켜요. 이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제일 먼저 교수님 하고 뛰어들어오는 엄마 딱 하나요. 저 이번 달에요 TV 없앴어. 이 자랑하러 들어와요. 이 엄마도 집에 가서 여보 우리도 TV 좀 너나 잘해 내 거 신경 쓰지 마. 또 나중에는 이제 좋겠다 너 교육받고 와서 너 잘 교육만 받고 오면 뭐라고 남편한테 TV 끄자 그러니까 잘나서 좋겠다. 근데 왜 애가 그 모양이니. 이제 막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한이 맺혔어. 그 대신 1학년짜리가요 그런 엄마를 알고 얼마나 착하냐면 남편이 출근하면 얘는 제일 먼저 TV부터 딱 끄고요. 그리고 책 갖고 들어와서 책 읽어요. 엄마는 남편 출근시키고 몸이 좀 약해서 잠을 청한답니다. 좀 더 잠을 잔대요. 내가 볼 땐 건강에 생겼는데 하여튼 약하대. 그래서 좀 더 잠을 자. 그럼 얘가 책 읽고 있다가 학교 갈 시간 되면 엄마 학교 갈 시간 됐어요. 깨워요. 그럼 얘 엄마가 일어나서 큰애 챙겨서 학교 보내고 둘째 채워서 유치원 보내요. 하루는 이 엄마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시계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안 깨운 거야. 웬일인가 거실을 나가봤더니 이 녀석이 책은 옆구리에 끼고요. 겨실에 앉아서 TV를 넋놓고 보고 TV를 보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구 닮았다? 왼수. 그래서 폭발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남편한테 맺혔던 걸 전부 아들에게 쏟아본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나오더니 막 소리소리 지르니까 얘가 놀래서 책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책을 빼앗아 가지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책 읽으러 가냐고 막 두드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상해봐요. 그렇게 하면서 우유 한 잔 먹여서 내쫓다시피 학교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요 2시간 뒤에 아이 학교 보내놓고 2시간 뒤에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일기장을 폈어요. 내가 오늘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써보려고요. 자기는요 한 글자도 쓸 자신이 없더래요.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다시는 그 아주머니 얼굴을 못 볼 만큼 심한 말과 행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소리 지르고 두드려 패지 않아도 그 시간에 학교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맞고 학교 가서 앉아있는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할까? 내가 지금 3개월이나 교수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3개월이나 나를 변화시킨다고 쭈그리고 앉아있었는데 도대체 나는 뭐냐고. 왜 이렇게 엄마 되기가 힘든지 아이한테 미안하고 자기가 밉고 잘 쓸 자신이 없더래요. 그 X표 갖고 왔어요. X표.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다음날이 6월 6일 현충일이라서 애들은 다 신이 나서 노는 날이에요. 신나서 오는데 우리 애만 어깨가 푹 죽어갖고 오더래요. 엄마가 미안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얘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오다가 엄마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딱 보더니 기겁을 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 하고 도로 거기를 잡고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잡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애를 끌어안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안 때릴게. 정말 엄마 잘못했어 하고 애한테 엉엉 울면서 사과를 했대요. 그런데 또 그런 행동을 자기는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애한테 붙잡고 미안해. 엄마가 소리 지르고 때리지 않을게 해놓고는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 많은 엄마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그 책장을 펼쳤어요. 저는요,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엄마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저는 아이만 낳으면 저절로 엄마 되는 줄 알았어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해도 아이가 잘 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놈의 일기를 쓰면서 엄마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나 같은 엄마는 자격이 없나 봐요. 나 같은 엄마한테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막 울어요. 근데 발표하다 말고 감격에 북받쳐 우는데 듣고 있던 엄마들도 다 울어요. 엄마 왜 울어요? 저도 똑같아요, 교수님. 엄마는요? 저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엄마들이더라고요. 11월 달 됐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발표해요. 요즘 내가 나 보면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옛날에는 아이가 이만큼 잘못하면 내가 이런 행동과 말을 했는데 요새는 아주 태연하게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태연히 말하는 내 모습이 멋있다. 그전에는 아이도 잘못하면 깜짝 놀라서 내 눈치 봤는데 요새는 어머니 실수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당당하다. 하루는 큰 녀석이 책가방 던져놓고 엄마 저 좀 나갔다 놀다 올게요. 그러고 나가더래요. 알았어. 너 나가서 놀다 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더니 얘가 친구들을 만나서 큰 소리로 자랑을 하다 됩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 요즘 엄청 착해졌다. 자랑을 하고 뛰어다니더라는 거야. 이 엄마 가슴에 온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못된 엄마 같았으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 자랑거리가 우리 엄마 착해졌어요가 자랑거리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엄마들이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 저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 신랑이 이만큼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책을 써서 제목을 두뇌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다 해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그런 엄마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언뜻 떠오른 게, 어머니가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면 1%만 달리 보면 아이는 100%가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가 1%만 바뀌면 아이는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제목을 알고 터득을 해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리게 된 이유가 저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변화는요,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는요,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키가 남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키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반듯하게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먼저, 할머니 먼저, 어르신 먼저, 이렇게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놓으면 1% 영재 인간 만들기, 그게 바로 영재가 아니라 먼저 인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먼저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듯한 아이를 만들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지, 먼저 공부 잘하는 애보다는 인간을 만드는 아이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한 어머니 기도회라는 하나님 큰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목사님과 스태프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좋은 말씀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늘나라에 연락되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가정과 자녀 문제를 하나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서 먼저 내가 변화되는, 먼저 내가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